친절한 경제씨의 똑똑한 재무 플랜. 안녕하세요. 친절한 경제씨의 똑똑한 재무 플랜 김아라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8시 40분 갈수록 팍팍해지는 가정경제를 똑똑하고 든든하게 이끌어갈 알토란 지혜를 알려드립니다. 지금 내 주머니에서 줄줄 새어나가는 돈은 없는지, 지금 내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알뜰살뜰 아껴서 가정경제를 든든하게 꾸려나가는 시간. 먼저 어려웠던 우리 집 재무, 재테크를요 쉽고 재밌고 그리고 피부에 와닿게 가르쳐드릴 친절한 경제씨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에스 플래너 최동기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키움에스 플래너 이병현 팀장입니다. 네, 최근 경제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우리 집 가정경제와 관련한 재무 상담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경제 상황이 좀 많이 힘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재무적인 고민을 많이 하시고 첫 방송을 하고 나서도 문의를 많이 주셨었거든요. 네. 네, 뭐 이런저런 문제로 뭐 고민이 많으셨는데 지금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네,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히 상담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833-5020, 1833-5020번으로 상담 전화 받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전문가들에게 상담이 들어온 한 사례를 준비했는데요. 아마 평범한 4인 가족들이 많이 하는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사연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양산에 거주하고 있는 두 아이의 엄마 지은탁이라고 합니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 내년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새 집으로 이사를 가는 건 좋지만 담보대출 1억 5천만 원을 받아야 하고 대출금에 대한 매월 이자와 원금을 100만 원 정도 상환을 해야 한다는 게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애들은 커가고 월급은 팍팍 늘지 않는데 지출만 커져가네요. 남편은 이런 제 심정도 모르고 얼마 전 아무 생각 없이 새 차를 구입했어요. 정말 야속하기만 합니다. 지금 제가 제일 궁금한 건 첫째, 비상예비 자금으로 가지고 있는 1,500만 원을 주택 이전 자금으로 써야 할까요? 아님 남편이 생각 없이 구입한 자동차 할부 상환을 위해 써야 할까요? 둘째, 매월 65만 원이나 지출되는 보험료를 줄이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셋째, 노후 준비 및 학자금 마련을 위해 지난달 가입한 연금은 잘 가입한 것인가요? 혼자서 답을 내려니 쉽지 않아 전문가님들께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정말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지은탁 씨, 도깨비에게 부탁하고 싶은 심정이 아닐까 싶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우리 지은탁님의 재무 상황을 보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방금 소개해드린 사연처럼 혹시 지금 내가 처한 재무 상황을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싶다는 분들은 상담 전화 1833-5020, 1833-5020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은탁님의 재무 상황 진단을 먼저 해봤습니다. 네. 소득이 400만 원이시고요. 생활비가 100만 원, 남편 용돈 30만 원, 그리고 교육비로 50만 원, 자동차 할부 50만 원 지출하고 계시고요. 차량 유지비 15만 원, 보험료 65만 원, 연금 40만 원, 적립식 펀드 20만 원, 정기적금 30만 원, 그리고 비상예비 자금으로 1,500만 원이 있으셨습니다. 네, 평범한 4인 가족의 재무 상태인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재무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전문가 보면 또 다르겠죠. 어떤가요? 네,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알뜰하게 잘 생활하시는 것 같았고요. 하지만 내년부터 발생할 담보대출 상환 금액이 여기에 들어온다면 순식간에 엉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년부터요. 네. 네. 그래서 일단 지은탁님께서 문의 주신 내용들을 풀어드리면서 부수적인 조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관리하고 계시지만 위험 요소들이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의 고민을 풀어드리면서 그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신 질문이 비상예비자금을 자동차 할부금 상환을 위해 쓰느냐, 주택 이전 자금으로 활용하는 게 맞느냐로 고민하고 계신다는 내용이었는데요. 네.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인가요? 현재 가지고 계신 비상예비자금 1,500만 원 활용 방법을 이렇게 문의를 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으로요. 네. 이제 자동차 할부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유는 자동차 할부 대출 경우에는 이금융권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보다 훨씬 이자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비상예비자금 1,500만 원으로 자동차 할부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 할부 기간 동안 나갈 이자도 절약하실 수가 있고요. 매월 50만 원이라는 비용도 저축으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자금을 주택 이전 자금으로 쓴다고 해도 대출이 1억 3,500만 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억 5천이나 1억 3,500만 원이나 월 상환액이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에 자동차 할부까지 더해지면 매월 부채 상환액이 소득 대비 너무 많아지게 되고요. 자칫 네. 잘못하면 마이너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할부 대출을 상환하시고 정기적금 금액을 3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증액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년 뒤 이사를 하시게 되더라도 월 부채 상환액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게 되고요. 부채도 상환을 하는데 전략이 필요합니다. 금액이 작고 이자 부담이 큰 부채부터 상환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입니다. 네. 그거 꼭 기억해야 되겠네요. 부채 상환에도 전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상환만 하는 게 답이 아니라 금액이 작고 이자가 높은 부채부터 빨리 상환해야 된다라는 말씀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바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인데요. 첫 방송 하고 나서도 많은 청취자님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하신 부분이 바로 이 보험료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 만큼 오늘도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기 팀장님, 그러면 우리 지은탁 씨의 보험료는 어떻게 조정하면 될까요? 네, 그 월 보험료에 대한 상당한 그 부담이 고민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네, 맞습니다. 그 현재 보험료가 매월 65만 원씩 지출이 되고 있는데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부채를 빠른 시일 내에 상환하기 위해선 보험료 조정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거든요. 먼저 남편 분 보험료를 보니 종신보험, 통합보험, 안보험 총 3건에 가입이 되어 있고 보험료가 무려 35만 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었거든요. 네. 사망보장을 종신토록 보는 종신보험을 자녀가 독립할 시점까지만 사망보장이 되는 정기보험이라는 상품으로 전환을 하시고 통합보험에 실손의료비, 운전자 특약, 3대 질병 진단금까지 세팅을 하셔서 리모델링을 하신다면 35만 원의 보험료가 17만 원 정도 줄어든 18만 원 정도로 유지를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아내분의 경우는 한 건의 통합보험에 실손의료비, 3대 질병진단금, 입원 수술비까지 비갱신으로 100세 만기로 잘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변경 없이 잘 유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내의 경우는 변경할 필요 없고요. 네, 월 보험료도 10만 원으로 보장 대비 좀 효율적인 보험료 같고요. 마지막으로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두 네. 자녀의 보험료. 두 자녀의 보험료가 각각 10만 원씩 총 20만 원이 지출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니 보장이 나쁘진 않아요. 하지만 1년 뒤 늘어난 부채 상환 금액을 생각하신다면 반드시 줄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어떻게 줄이느냐? 보장 기간은 똑같이 하되 보장 기간을 일단 100세 만기에서 30세 만기로 하고 30세가 되면 자동으로 100세까지 보장을 볼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비용적인 측면을 본다면 처음부터 100세 만기로 준비하면 좋긴 하겠지만 네. 지은탁 청취자님의 경우 보험료도 많은 비용으로 쓸 수 없는 상황이므로 30세까지인 지은탁님이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네. 30세가 되었을 땐 자녀가 경제 활동을 할 시기이기 때문에 자녀가 보험료를 직접 납입할 수 있는 플랜으로 좀 변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장은 똑같이 100세까지 되지만 납입 방법이 조금 변경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환을 하시게 되면 각각 10만 원씩 납입하던 총 20만 원의 자녀 보험료가 보장은 그대로 유지되고 보험료는 각각 3만 원, 총 6만 원으로 14만 원 정도 줄어든 비용으로 자녀의 보장을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네. 그럼 기존의 65만 원의 보험료에서 남편 보험료가 18만 원 정도 줄어들고 자녀 보험료가 14만 원 정도, 그래서 가족 보험료 총 32만 원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보험료가 확 주네요. 네. 그럼 기존 적금에 가입하고 계신 금액 30만 원,
자동차 할부가 없어지면서 생긴 여력자금 50만 원, 줄어든 보험료 32만 원을 더해 총 112만 원을 저축하실 수 있게 되는 플랜입니다. 여유 자금이 112만 원이나 생겼어요. 참 보험이라는 게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정 상황에 따라 준비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저도 보험을 가입하고는 있지만 가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무거운 보험료로 고민하시는 청취자님들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자, 이 전문가들께 언제든 문의 주시기 바라요. 혹시 지금 내가 처한 재무 상황을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싶다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1833-5020, 1833-5020번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금에 대한 고민인데요. 저도 요즘 요 대목이 이제 관심이 가요. 지은탁님께서 연금은 잘 준비하신 거 맞나요? 어떤가요? 네, 연금은 정말 중요하죠. 부채를 상환하는 입장에 놓이시겠지만 소액이라도 연금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빚을 다 갚고 노후를 준비해야지 하는 순간 내 노후는 상당히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지은탁님의 경우 상당히 잘하신 선택인 것 같고요. 하지만 방법이나 납입하시는 금액을 조금 변경하시고 줄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노후 준비를 하시기엔 아직 20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10만 원 정도를 줄여서 준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학자금 대출이나 이렇게 자녀 교육자금을 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 연금에서 중도 인출하지 마시고 지금 납입하시는 정시 펀드를 꾸준히 잘 관리하셔가지고요. 그렇게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납입 방법을 변경을 하시는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네, 30만 원을 한 번에 가입해서 유지하지 마시고요. 10만 원만 가입을 하시고 20만 원은 추가 납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금 상품에는 사업비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요. 그 사업비를 이제 저희가 10% 정도로 예상을 하게 되면 네. 30만 원을 납입하시면 3만 원이라는 사업비가 이렇게 차감이 되잖아요. 네. 근데 10만 원을 납입을 하시게 되면 만 원은 밖에 사업비가 안 떼지죠. 예, 그러면 2만 원이라는 차익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20만 원을 추가 납입을 하시게 되면 그 20만 원에 대한 사업비는 굉장히 작거나 없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나중에 연금을 준비를 하실 때에 이제 금액이 효과적으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납입 방법에 따라 연금 수령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많은 청취자님들도 명심하시고 추가 납입을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추가 납입을 활용하면 같은 금액의 연금을 가입하더라도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많아진다는 거네요. 네. 저도 처음 듣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추가 납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추가 납입이라고 하는 건 먼저 장기 저축이나 연금을 가입을 했을 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네. 아까 이병현 전문가가 얘기를 했듯이 그냥 큰 금액을 가입을 하시게 되면 많은 비용이 사업비로 이렇게 차감이 되기 때문에 내 원금이 돌아오고 돈이 굴러가는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가입 금액은 최소로 하시고 추가 납입 금액은 최대로 설정을 하셔서 장기 저축을 준비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요. 네. 지금 우리 청취자님들도 나도 그냥 큰 금액으로 가입만 하셨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각 회사 이제 콜센터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가입 금액을 뭐 줄이고 추가 납입을 늘리는 방법으로 전환을 하신다라고 하면 추후 받으실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이나 적립액이 좀 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네. 방법을 꼭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추가 납입 꼭 신경 쓰고 명심해야 되겠네요. 친절한 경제 씨의 똑똑한 재무 플랜. 그럼 사연을 주신 지은탁 씨 질문에 대한 모든 답변은 다 주신 거네요. 정말 많은 부분이 변경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재무 상태도 많이 달라지겠죠. 네,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대출 상환 계획을 조정을 하시고 보험료를 줄이고 연금 납입 방법을 변경하시게 되면 기존 적금 30만 원, 자동차 할부 조기 상환으로 발생한 여유자금 50만 원, 줄어든 보험료 32만 원, 그리고 줄어든 연금 가입 금액 10만 원, 모두 합쳐 122만 원이라는 그 저축자금이 발생이 되게 되거든요. 네.
그럼 뭐 1,500만 원으로 그 자동차 할부를 상환한다 하시더라도 1년 뒤면 1,500만 원을 또다시 모을 수 있는 플랜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비상예금, 예비자금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월 122만 원의 저축 여력이면 담보대출이 1년 뒤에 발생을 해서 매월 100만 원씩 상환을 하셔야 한다고 하더라도 네. 큰 어려움 없이 상환을 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네. 연금 같은 경우 납입 금액이 줄긴 했지만 추가 납입을 활용하여 사업비를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버렸기 때문에 노후에 받는 연금액도 투자 대비 비용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네요.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니까 재무 상태가 아주 든든해졌어요. 신기다. 이렇게 우리 집 재무 상황을 먼저 분석하고 세어나가는 돈, 잘못된 투자는 없는지 전문가들이 꼼꼼하고 친절하게 살펴주니까요. 든든해요. 전문가에게 상담받고 싶다는 분들은 상담 전화 있습니다. 1833-5020, 1833-5020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또 전문가들이 무료로 친절하게 상담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많은 문의 부탁드릴게요. 친절한 경제쇼의 똑똑한 재무 플랜은 이렇게 여러분이 상담받고 싶은 재무 상황 그리고 다양한 재무 정보들을 친절한 경제쇼가 꼼꼼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매주 이 시간 채널 고정하시면요. 새어나가는 우리 집 돈 꽉 잡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함께해 주신 최동기, 이병현 전문가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이 미래의 희망입니다.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과 함께한 KNN 교통정보입니다. 먼저 집회 여파로 자성로 문현교차로에서 범일교차로 방향으로 이동 차량 꾸준히 많고요. 현재 진구 중앙대로 따라서는 광무교에서 서면교차로 쪽으로 신호 한두 번에 이동 가능합니다. 이제는 관문대로 삼당나들목에서 백양터널 요금소 방향으로 정체 흐름 많이 풀렸고요. 번영로 원동나들목에서 수영터널 방향으로도 소통 원활합니다. 그 밖에 해운대로 따라서는 승당 삼거리에서 올림픽교차로 방향 신호 2번 정도 필요하고요. 해운대 해변로 동백사거리에서 해운대 해수욕장 방향으로도 서행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황령대로 따라서는 큰 어려움 없는 상태입니다. 유진호학 삼거리에서 황령터널 지나는 양방향 모두 수월하게 지나실 수 있습니다. 부산 경남 대표방송 KNN 교통정보 정민정입니다.